여러분, 평생 마르지 않는 돈의 샘?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요. 여러분의 연금을 절대 고갈되지 않는 자산으로 만드는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죠. 당신의 노후는 정말로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네 하고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예전 80세 시대에는 우리가 일하는 기간이 은퇴하고 나서 쓰는 기간보다 길었거든요. 근데 이젠 100세 시대잖아요. 은퇴 후에 살아갈 날이, 즉 돈을 벌지 않고 써야만 하는 시간이 버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그 치명적인 착각 3가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가장 많이들 빠지시는 건데요. 뭘까요? 바로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하는 바로 그 생각. 이 생각이요, 진짜 위험해요. 100세 시대에는 이 은퇴 준비를 미루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무기를 그냥 스스로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이거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뜨끔하실 거예요. 네, 바로 목돈 생기면 그때 투자하겠다 이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부는요, 단 한 번의 대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 이게 자산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건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연금 계좌를 깨는 거요? 이건 장기 투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리 효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애써서 굴려온 눈덩이를 그냥 자기 손으로 확 깨버리고 다시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알았으니까요. 이젠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딱 이 3가지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첫째,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꾸준히 넣는 거예요. 둘째,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돈을 빼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꾸준한 투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장의 고점, 저점을 맞추려고 애쓰는 그런 감정적인 투자를 막아주는 거죠. 비쌀 땐 조금만 사고 쌀 땐 많이 사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서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니, 근데 말은 좋은데 이 원칙들 진짜 효과가 있는 거 맞아? 하고 의심이 드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120년 동안 검증된 노벨 재단의 비밀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120년이 넘게 매년 어마어마한 상금을 줬는데 돈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처음보다 거의 4배나 불어났다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자산 배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자산의 절반이 넘는 무려 55%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헤지펀드, 채권, 부동산 같은 데에 골고루 나눠놨죠. 이건 뭐냐면 물가 상승을 이기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인 동시에 여러 곳에 분산해서 안정성까지 챙기는 굉장히 정교한 방법인 거죠. 자, 그럼 노벨 재단의 성공 비결을 딱 4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방금 보신 것처럼 효과적인 자산 배분. 둘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엄청난 혜택. 셋째,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불어난 수익의 일부, 약 4% 정도만 쓰는 이른바 4%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시간과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대단한 원칙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만의 노벨 펀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한테는요, 연금저축계좌라는 정말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벨 재단이 누렸던 것과 비슷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과세 이연인데요.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금 낼 돈까지 고스란히 재투자라 되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노벨재단이 비과세로 누렸던 효과를 우리도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30년 뒤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돈, 똑같은 수익률로 투자했는데도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은 연금 계좌 자산이 일반 계좌보다 무려 23%나 더 많아져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시간의 힘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30살에 시작한 사람하고 딱 10년 늦은 40살에 시작한 사람, 최종 자산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사실 매달 내는 돈은 똑같고 총 납입 금액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데 결과는요, 2.5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10년 늦게 시작한다는 건 그냥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최종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2.5배나 적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노벨재단은 우리보다 120년이나 먼저 시작해서 그 엄청난 시간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30년,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르지 않는 연금을 만드는 그 위대한 여정,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아니 오히려 더 넉넉하게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어떠세요? 놀랍게도요, 딱 4개의 통장만 잘 쓰면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 시스템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에이 무슨 통장 4개로 평생 월급이야? 싶으시죠? 맞아요. 은퇴 준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끝내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평생 월급 시스템의 심장, 바로 핵심 은퇴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엔진은 연금저축과 IRP라는 아주 강력한 2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든든하게 받쳐줄 기둥 같은 거죠. 첫 번째 부품은 바로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이건 말이죠, 국가가 제발 노후 준비 좀 하세요 하면서 만들어준 선물 같은 계좌예요. 왜냐고요? 길게 보고 돈을 모으는 동안 세금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숫자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16.5%.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저축을 하는 그 순간 나라에서 최대 16.5%의 수익률을 그냥 보장해 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주식이나 펀드도 이런 확정 수익을 약속하진 못하죠. 이건 그냥 보너스가 아니라 확정 수익인 겁니다. 두 번째 부품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보통 퇴직금을 굴리거나 추가로 돈을 넣는 계좌죠.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IRP는 사실 2개의 다른 얼굴을 가졌다는 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적립 IRP는 내 용돈 넣는 저금통, 퇴직 IRP는 회사에서 받은 목돈을 넣어두는 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금통이랑 금고, 당연히 따로 관리해야겠죠? 이 두 IRP도 꼭 따로 관리해야 세금을 확 아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절세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엔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출력을 완전 극대화시켜야죠. 드디어 우리 은퇴 준비의 치트키, 황금다리라고 불리는 ISA 계좌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연금저축이랑 IRP만 있어도 충분히 훌륭해요. 근데 우리가 만들려는 평생 월급 시스템을 완성하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빨리 자산을 불려줄 진짜 비밀은 바로 이 황금다리에 숨어 있습니다. 이 쌀은요, 그냥 만능 절세 바구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이 바구니 안에 예금, 펀드, 주식 뭐든 담아서 3년만 잘 굴리면요, 거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조금만 내게 해주는 진짜 마법 같은 계좌예요. 두 계좌의 역할을 그림으로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연금이랑 IRP는 저 멀리 있는 은퇴라는 정상까지 좀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등산길 같은 거예요. 반면에 ISA는 필요할 때 잠깐 쉬어가거나 다른 길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장기적인 목표랑 단기적인 유연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황금다리 전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방법이니까 집중 딱 하세요. 1단계, ISA에서 3년간 열심히 돈을 불립니다. 2단계, 만기가 되면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점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법 같은 3단계가 펼쳐집니다. 기존 세액공제랑은 별개로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을 또 돌려줘요. 이건 뭐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에 보너스를 또 얹어주는 격이죠.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에 딱 맞춰서 이 강력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작전 지도를 쫙 펼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2030 세대분들께 딱 맞는 전략이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을 목표로 한다면 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50만 원 중에 딱 10만 원만 연금 저축에 넣어서 세금 돌려받는 티켓만 딱 끊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언제든 뺄 수 있는 ISA에 집중하는 겁니다. 즉, 최소한의 노후 준비와 최대한의 유연성을 동시에 잡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소득도 좀 늘고 은퇴가 슬슬 현실로 다가오는 4050 세대를 위한 가속 페달 전략입니다. 월 150만 원을 투자하는 시나리오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우선순위가 확 바뀝니다. 유연성? 그것보다는 절세 혜택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뽑아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연금 저축에 연간 한도인 600만 원, 월 50만 원이죠. 이걸 꽉 채워서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아내고 남은 1000만 원을 ISA에 넣는 거죠. 은퇴 준비에 말 그대로 터보 엔진을 다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 매개 계좌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보셨을 거예요.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스템 왜 이렇게 강력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세금을 아끼고 돌려받으면서 돈을 불릴 수 있고요. 둘째, 갑자기 돈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을 유연하게 마련할 수 있죠. 셋째, 황금다리 전략으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연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득이나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 계획을 바꿀 수 있는 평생 가는 맞춤 전략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정보와 전략, 이제 전부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첫 번째 행동, 그게 뭘까요? 지금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 평생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 계좌를 딱 만들고 돈까지 넣었는데 막상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화면만 멍하니 보고 계셨던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 막막함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사실 연금 저축이나 ILP 계좌 개설까지는 어떻게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간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현금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그 고민 여기서 끝내시죠. 복잡한 건 딱 질색이시죠? 걱정 마세요.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딱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원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시작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둘째, 나는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 모드. 그리고 셋째, 미래의 월급 통장을 미리 만드는 현금 흐름 전략까지.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는 처음이라 무섭고 원금 잃을까봐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MMF? 이름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투자 세계에 이자 조금 더 주는 파킹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그냥 현금으로 두는 것보단 훨씬 나은 이자를 매일매일 챙겨주거든요. 아주 훌륭한 대기 장소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위아래로 정신없이 출렁이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저기 저 빨간색 MMF 수익률선은 거의 미동도 없이 평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MMF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MFF랑 아주 비슷한 거의 쌍둥이 같은 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형 ETF인데요. 이것도 CD금리처럼 매일 이자가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라서 내 돈을 잠시 안전하게 주차해둘 피난처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수익률 좀 낮아도 내 원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외치고 계시거나 일단 돈은 넣어뒀는데 뭘 살지 고민하는 동안 이자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께 이 1단계 전략이 완벽한 정답입니다. 자, 이제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1단계로 투자의 물꼬를 텄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가장 속편하고 효과적인 해답이 될 알아서 다 해주는 자동주행 솔루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TMDF, 이건 한마디로 내 은퇴를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예요. 내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전 세계의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해주고 심지어 내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저절로 안전하게 기업 변경까지 해주는 정말 똑똑한 펀드죠. 바로 이 그림이 TDF의 핵심 마법, 글라이드 패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 즉 은퇴가 한참 남은 젊은 시절에는 주식 비중이 아주 높죠?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오른쪽,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스르륵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줍니다. 알아서 위험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죠. 아니, TDF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대체 뭘 골라야 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공식이 있습니다. 놀랄 만큼 쉬워요. 첫째, 내 출생 연도를 떠올리세요. 둘째, 거기에 그냥 60을 더하세요. 예를 들어 1985년생이면 2045가 나오죠? 그럼 그냥 이름에 2045가 들어간 TDF를 고르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 표를 보면 글라이드 패스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은퇴가 아직 한참 남은 2045 TDF는 주식 비중이 75%로 아주 공격적이에요. 반면에 은퇴가 코앞인 2025 TDF는 채권 비중이 55%로 훨씬 안정적이고요. 내 나이에 딱 맞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투자는 해야겠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귀찮아. 그냥 누가 알아서 전 세계에 잘 좀 굴려줬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태어난 게 이 TDF입니다. 한번 사두면 정말이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투자에 제법 재미가 붙었거나 은퇴 후에 월급처럼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단계죠. 미래의 나를 위해 가만히 있어도 돈이 열리는 돈나무를 심는 방법, 바로 배당 투자입니다. 배당 투자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많은 현금을 손에 쥐는 고배당 전략, 그리고 지금은 좀 적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현금을 만들어주는 배당 성장 전략. 현재의 든든함이냐, 미래의 풍성함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배당 성장의 힘, 코카콜라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주당 0.42달러였던 배당금이 해마다 꼬박꼬박 늘어서 2025년에는 0.51달러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는 회사에 오래 투자하면 내가 받는 배당금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매달 월세처럼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 짜릿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월배당 ETF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매달 배당금을 주니까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 ETF들은 10%가 넘는 높은 수익률로 매달 돈을 줄 수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아주 특별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나중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판 대가로 프리미엄이라는 일종의 월세를 꼬박꼬박 챙기는 거죠. 물론 이 전략의 장단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장점은 주가가 막 오르지 않고 지지부진해도 이 프리미엄 덕분에 꾸준하고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단점은 반대로 주가가 막 폭등할 때는 그 엄청난 상승 이익을 다 챙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출발점 중에서 나의 성향과 목표에 가장 잘 맞는 여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나는 리스크가 너무 싫은 신중한 초보자다? 그럼 1단계 MMF로 시작하세요.
나는 바빠서 신경 쓰기 싫은 손 놓는 계획가다? 그럼 2단계 TDF가 정답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월급에 차곡차곡 쌓고 싶은 현금 흐름 건축가라면 3단계 배당 ETF로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법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방법을 골라서 지금 당장 시작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 그게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가 바로 그 첫걸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투자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혹시 은퇴 자금을 평생 마르지 않는 그런 소득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그냥 야금야금 써서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 비결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어쩌면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은퇴 자금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이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문제가 우리 은퇴 설계의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여기 정말 놀라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벨재단인데요.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금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투자 수익만으로 그 엄청난 상금을 계속 지급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은퇴 전략 아닐까요? 내 소중한 원금은 절대 줄어들지 않으면서 평생 돈이 나오는 시스템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멋진 소득 기계를 만들려면 뭐부터 알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연금 시스템이라는 게임의 규칙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규칙을 알아야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연간 수령 한도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각 연금 계좌마다 1년에 딱 여기까지만 빼서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정해놓은 일종의 속도 제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진짜 핵심은 맨 마지막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120%를 곱해준다는 점이죠.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으로 정해진 한도보다 20%를 더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덕분에 갑자기 여행을 가거나 병원비처럼 목돈이 필요한 은퇴 초기에 자금을 훨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요, 이 개별 계좌의 한도보다 우리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훨씬 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연금 계좌에서 빼쓰는 돈을 전부 합친 총액에 대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정말 꼭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마법의 숫자, 바로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아니, 왜 1,50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보세요. 연간 총 인출액이 1,500만 원 이하면 우리는 아주 낮은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 1원이라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다른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복잡한 규칙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저 노벨재단처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황금 공식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명확한 5단계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황금 공식은 바로 이 5단계 로드맵입니다. 첫째, 흩어져 있는 계좌들을 하나로 싹 모으고, 둘째, 내 포트폴리오의 목표를 성장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셋째, 세금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넷째, 돈을 어떻게 뺏었을지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길이 바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체 전략의 심장, 바로 엔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첫 2단계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엔진이 튼튼해야 나머지 단계들이 착착 굴러가거든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행동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혹시 여러분 연금 계좌, 이은행, 저증권사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으세요? 그걸 그냥 한 곳으로 싹 모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전체적인 전략을 짜기가 정말 편해져요.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우리가 흔히 IRP라고 부르는 계좌들을 하나의 계좌로 합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냐고요? 더 이상 여러 계좌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머리 아파할 필요 없이 이 하나만 보면서 깔끔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을 불리는 성장에만 집중했잖아요. 이제는 그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매달 따박따박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는 소득을 만드는 것으로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뤄줄 우리의 핵심 도구가 바로 월배당 ETF, 즉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펀드 상품입니다. 그럼 소득 중심 포트폴리오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딱 맞는 3가지 예시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름부터가 아주 든든하죠. 우주방어 포트폴리오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연 4에서 5% 정도로 꾸준히 배당을 주는 주식이나 국가나 우량 기업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아주 안전한 채권 위주로 구성됩니다. 한마디로 내 원금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과 성장의 딱 중간, 그 균형을 잡는 균형 추구 포트폴리오입니다. 연 6에서 7%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요. 고배당주와 채권에 더해서 건물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부동산 상품, 즉 리츠를 섞는 거죠.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 성장을 함께 노리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극적인 전략이죠. 커버드콜 한방울 포트폴리오입니다. 연 9%에서 10%의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요.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건 일부 포기하는 대신 매달 아주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커버드콜 ETF 같은 상품을 포함합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전략들이요. 사실은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적 장수,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이 먼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3, 4, 5단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소득 기계를 실제로 운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3단계에서는 매달 얼마를 받을지 목표를 정하고 세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4단계에서는 이 돈을 배당금으로만 받을지 아니면 원금을 일부 인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5단계는 매년 내 상황에 맞게 이 기계를 미세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은퇴 자금이라는 물통의 물을 그냥 떠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결코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은퇴 후 현금 흐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 멋진 청사진을 그리는데 든든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장을 막 떠들썩하게 만드는 반짝 유행하는 것들과 수십 년 동안 부를 쌓아온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온 그 원칙 사이에는요,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부자가 되는 길은 무슨 비밀 통로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뻔하고 명확해서 우리가 에이 설마 저거겠어? 하고 그냥 지나쳤던 아주 단순한 원칙에 훨씬 가깝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비트코인, 반도체, 무슨 테마주 이런 것들 시장의 유행은 정말 짜릿하죠.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자산 배분. 위험을 싹 분산시켜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배당 투자, 기업이 돈 번 걸 나한테 꾸준히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는 특정 시기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진짜 불어가는 길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여기서 100%에 가깝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떤 종목을 맞추는 그런 행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역사적으로 거의 없는 이미 증명된 길을 뚜벅뚜벅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유행을 쫓는 것과 원칙을 따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원칙 좋은 거 알겠는데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가 왜 전문 지식보다 실천의 영역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세요. 아니 채권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놔주질 않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자동차 운전입니다. 이 비유 하나만 들으면 모든 게 아주 명쾌해져요.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울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뭐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변속기 원리가 뭔지 다 공부하고 운전대 잡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오른쪽 페달 밟으면 앞으로 가는구나.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깊게 파고들면 물론 복잡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일단 운전대를 잡아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던 진짜 비결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나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꾸준한 실천, 그거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머리로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단순한 원칙을 믿고 꾸준히 해나가는 바로 그 힘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원칙도 알았고 굳이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나중에 해야지? 좀 더 완벽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하고 미루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원문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불안하고 약간의 불확실함을 안고 있더라도 그냥 첫 발을 딱 내딛는 그 용기. 그게 바로 부자로 가는 여정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더 이상 은퇴 준비를 저 멀리 있는 숙제처럼 미루지 마세요. 부자로 가는 진짜 여정은요, 무언가를 검색해보고 관련 책을 펼쳐보고 증권사 계좌를 열어보는 바로 그 결정의 순간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비결이 뭐예요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내디딜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